자, 이제 사기 강박하겠습니다. 자, 책은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이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죠. 자, 110조 보겠습니다. 7번 보세요. 1항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2항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간에서 제3자가 나왔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그 다음 상할수 뭐입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할수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소무. 상소무일 때는 취소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할수, 상소무 외우셔야 했어요. 3항, 전이항, 1항, 2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대적 취소죠. 자, 그럼 1항과 2항 비교합니다. 1항은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 했는데 갑이 을을 먼저 사기강박해서 을이 갑에게 당해서 두 번째 매매했어요. 그럼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당사자 간 1항, 1항인데 2항은 제3자가 나와요. 법률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 제3자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매매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그럼 병은 매매 안 했죠? 병이 제3자인데 병이 을을 먼저 사기강박해서 을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두 번째 갑과 매매했어요. 그럼 자,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둘 중에 누가 비정상 의사표시했죠? 갑은 정상이고 을이 당해서 을이 비정상이죠. 그럼 의사표시에서는 비정상으로 한 자를 표의자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둘이 매매했죠? 그럼 갑도 의사표시했고 을도 의사표시한 거죠. 둘 다 의사표시했어요. 둘 다 표의자. 근데 둘 중에 누가 비정상 의사표시했죠? 을이 당해서 했죠. 그 비정상 의사표시한 자를 표의자랍니다. 그럼 갑을 상대방 그래요. 자, 여기서도 둘 다 의사표시해서 둘 다 표의자인데 둘 중에 누가 비정상으로 했죠? 을이 당해서 을이 비정상으로 했고 갑은 정상으로 했죠. 그럼 둘 중에 비정상으로 한 을을 표의자, 갑을 상대방이라 합니다. 의사표시에서. 자, 그럼 표의자 을은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죠. 그럼 을은 자기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두 사람이 친해서 갑이 시켜서 사기쳤을 것 같죠? 근데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면 우리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 하나를 꼬십니다. 야, 친구야, 너가 나 속였다 그래? 너가 나를 강박했다 그래? 그럼 둘이 짜면 이거 취소해버리거든요. 그럼 상대방 갑이 손해보죠. 그래서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갑.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 진짜로 당했어요. 예외적으로 상대방 갑도 우리 당했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갑을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 한해서 예외적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라고요? 상소무. 보통 갑은 이날 태어나서 을 처음 봤을 거니까 을이 당했다는 걸 갑이 모르겠죠? 상소무를 원칙으로 봐요. 근데 특이하게 상할수라면 그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을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 나간이라 상대방 갑 상태에 달려있죠. 그럼 을은 갑이 상소무여서 취소할 수 없더라도 나를 속인 사람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취소 못하더라도 이 나쁜 놈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병에게 불법행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취소 못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자, 그럼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이다. 그 말은 갑이 본인, 병이 대리인이라 해보세요. 그럼 대리인도 여기서 말한 제3자일까요? 아니다가 판례입니다. 아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가부 단순한 피용자, 가부 단순한 그냥 종업원이다. 그럼 제3자예요. 그러면 병이 대리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갑의 단순한 피용자 종업원이란 말은 갑이 사장님, 병이 종업원이에요. 그럼 병은 제3자예요. 그럼 종업원이 사기당박하면 원칙 취소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을 사장님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안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용자일 때.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은 대리인. 그럼 이번에는 병이 가부 대리인이다. 그럼 제3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리 봤을 때 갑이나 갑대리인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의리 봤을 때 갑이나 갑대리인 동일시해야 돼요. 제3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당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을은 가부 대리인에게 당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대리인은 제3자 아니에요. 그럼 2랑으로 가서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외웁니다. 대리인 사기가 막 나오면 대리인은 제3자 아니죠? 2랑이에요. 본인과 동일시해야 되니까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여기처럼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하면 틀려요. 대리인이 사기가 먹은 것을 본인이 알았던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여기처럼 상할 수 하면 틀려요.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왜 그래요? 2랑이니까. 외웁니다. 대리인 기만감하고 사기가 나오면 그냥 언제나 취소입니다. 알았던 몰랐던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셈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기와 강박을 나눠봅니다. 먼저 사기가 기망인데 기망이란 자기 적극적으로 뭔가를 허위로 사실을 고지했다. 그게 기망이고 근데 보세요. 어떤 의무 있는 자가 법적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네요. 그럼 그때 부작위가 나와요. 부작위. 그러니까 부작위란 의무 있는 자가 안 할 때 나온 게 부작위입니다. 의무가 없다면 부작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건 기망이 아니에요.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아파트 분양자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그걸 있다고 시민들, 소분양자에게 고지하겠죠. 안 했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규칙상 공동묘지 있다고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속이려고 안 했죠. 그게 부작위한 기망이 됩니다. 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에요. 그럼 그것도 고지하겠죠. 고지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안 했다. 그게 부작위한 기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가는 X. 그러니까 시가는 차고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한 판례 시험에 한번 나왔죠. 이제 상가 분양 광고인데 이 상가 건물을 첨단 오락타운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의 위탁 경영을 통해서 분양이 매매죠. 매매한 사람에게 일정 수익 보장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갔죠. 몰려가서 분양사무소에서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분양계약서에는 이 광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말만 쭉 써있고 거기에 사인하고 온 겁니다. 사인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건설회사가 이 광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매수인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송을 했죠. 광고 내용을 이행하라고 소송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점. 그럼 이 광고 내용이 청약인가 청약 위인인가 문제가 돼요. 만약 이게 청약이라면 이게 승낙이니까 청약이라면 건설사는 이걸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법원은 청약이 위인이라 했어요. 청약 아닙니다. 분양사무소에 꼬시는 거에 불과해요. 뭐가 청약이에요? 계약 써 있는 거.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청약이 아니다. 청약 유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는 광고 내용을 이행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와 이거 사기다 사기. 그러니까 사기 아니라 했어요.
광고는 약간의 뻥은 있죠? 그러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그날 차고에 빠져나와요. 차고 아니라 했어요. 당신은 멀쩡했습니다. 결국 그냥 당한 겁니다. 당했다. 그래서 상가 분양 광고 나면 청약 X, 사기 X, 차고 X. 기망이 아니다. 이미 한번 시험에 나왔죠. 이미. 그 다음에 이제 강박으로 옵니다. 강박이란 뭔가 불법 해약 고지, 해약을 고지, 쫄개에서 해약을 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단지각서에 서명 날이랄 것을 강력 요구했다. 막 서명해 그랬어요. 그럼 해약고지 했어요, 안 했어요? 해약고지 안 했죠. 그러니까 강박이 아니에요. 해약고지 안 했잖아요. 서명 안 하면 뭐 다리를 부러볼 거야.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박 아니다. 그 다음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되면 모유라고 외웠죠. 아까 했죠. 1교시 때. 강박은 103장이다. 강비아니다. 모유라고 외웠습니다. 그 다음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원칙 강박이 아닙니다.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았다. 그럼 치료비 내나? 치료비가 10만 원. 10만 원 안 주면 고소한다. 그건 강박이 아니에요. 근데 한 대 맞고 봤더니 때리는 사람이 유명 연예인이네. 유명 연예인. 아, 이번에 팔자를 고쳐야지. 너 1억 내놔. 1억 안 내놓으면 너 이름이 내일 신문에 다 나올 거야. 라고 한 대 맞아놓고 1억 내놓으래요. 이렇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그때는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한 이익이 없는 한 치료비 달라 할 수 있죠. 안 주면 고소한다는 강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차고 사기는 선택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 이제 속아서 기망을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네요. 그러면 사기도 가능하고 담보채입은 가능하죠. 하자 있으니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사기로 취소했다. 그러면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부당이득 하나 나올 수 있고, 이게 사기는 위법성이 있으니까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불법행위 성립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하면 손해 없죠? 둘 중에 선택합니다. 선택. 둘 다 행사한 거 아니에요. 뭐 사기당한 게 자랑이에요? 자랑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하면 손해 없습니다. 오버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사기 강박 봤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제일 어려운 비통착사강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자 216페이지 보세요. 216페이지가 상단에 3번 제3자의 사기 강박과 대리 나오죠. 밑에 박스에서 대리인까지 다 나옵니다. 외우세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면 제3자 아니죠? 이랑이라 본인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언제나 취소, 본인이 알았던 몰라도 취소 외웠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217페이지. 이제 제일 밑에 5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나옵니까? 자, 그럼 111조 1항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도달주의입니다. 그럼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도달이란 편지 뜯어 읽은 때, 즉 요지한 때가 아니죠. 아직 편지를 안 읽었더라도 읽을 가능성이 생기면,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부터 도달입니다. 즉 의사표시 당사자는 대화자와 격자가 있죠. 이 격이 뭘 격자인데 거리가 멀다 말이 아니죠. 거리가 아니라 시간 개념입니다. 내가 하는 의사표시가 얼마나 빨리 상대방에게 도달하는가 시간이에요. 그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핸드폰 통화하는 대화자입니다. 네, 여러분 아파트 1001호에서 앞집 1002호로 편지 보내요. 그럼 하루 이틀 걸리죠, 편지. 그게 격지자예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시험은 대화자는 내기 힘듭니다. 시험에서 격지자를 내는 격지자. 그냥 대화자는 말한 시기와 도달 시기 똑같죠. 이게 시험에 못 내요. 격지자는 오늘 보내면 편지가 며칠 후에 가죠.
다르잖아요. 이걸 시험에 내는 겁니다. 시험은 격지하를 내는 겁니다. 아무튼 둘 다 원칙이 다 도달주예요. 요지 가능성. 그럼 자, 갑이 을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편지. 근데 우리 편지를 읽었어요. 읽어놓고 거짓말 쳐요. 나 편지 받은 적 없는데 라고 거짓말 칩니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도달주의 원칙상 표의자가 너 받았지라고 표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문서는 100원짜리 편지 보냅니까? 내용증명 보냅니까? 등기나 내용증명 보내죠. 왜 비싼 돈을 써요? 이게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다시 갑에게 되돌아오지 않는 한, 즉 반송되지 않는 한 너 읽었지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증해야 되니까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보내는 겁니다. 너 읽었지라고 추정해 버리니까. 근데 딸랑 100원짜리 보통은 추정 안 돼요.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너가 받았다고 추정된다. 그 다음 이 판례인데 상대방의 정당한 서의 없이 수령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 요지 가능하죠. 그럼 도달로 봐요. 도달로 했다.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 의사합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후에는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표의자가 처리할 수 없는데 도달 전이라면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땐 표의자가 자기 의사합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원칙이 도달주의인데 발신주의가 우리 시험 범위 두 가지인데 우리가 무체발, 격승발 애웠어요. 기억납니까? 무체발, 격승발 애웠습니다. 이게 무권대리 최고 발신주의, 격제화에서 승낙 발신주의에서 131조가 다음 주에 할 텐데 대리권음자가 타인의 대리로 개한 경우에 무권대리죠. 상대방은 상당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그 초인여박대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의 확답을 발신주의 발하지 않는 때 추인을 거절로 옵니다. 이게 무체발. 다음에 531조가 격지한 계약에서 승낙은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게 무체발, 격승발.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 하시면 돼요. 그 다음 111조 2항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자, 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그대로 유효,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었죠. 그럼 도달하면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대로 유효. 즉 갑이 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보낼 때 멀쩡했거든요.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갑자기 중간에 죽거나 능력이 없어졌다. 그럼 보낼 때 멀쩡했죠. 그럼 도달하면 그대로 유효. 죽으면 갑의 상속인이 뒤처리합니다. 갑이 능력이 없어져도 취소 못해요. 발송할 때 멀쩡했으니까. 그럼 이 시험은 의사표시자로 내거나 계약법에서 청약자로 바꿔냅니다. 그래도 무조건 유효.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을이 하필 제한능력자네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의사표시 수령할 능력이 없다고 봐요. 수령 무능력자로 봅니다. 따라서 설사 을이 갑 편지를 읽었더라도 넌 내 편지를 읽었지라고 도달 주장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을 뒤에 법정대리인이 있죠.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그때는 너희들 내 편지를 읽었지라고 도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2조인데 죄송합니다. 112조. 자, 의사표시 상대방 을이 의사표시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의사표시자 갑은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가 도달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가 도달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마지막 공시형사까지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임대차였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차임을 이기상 연차입니다. 그럼 갑은 해지할 수 있는데 이거 다 도달주의죠. 을에게 해지한다고 도달시켜야 돼요. 근데 을이 연락이 안 됩니다. 깜빵에 갔는지 죽었는지 연락이 안 돼요. 갑의 과실 없이 을의 소재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도달시킬 수 없죠? 그럼 해지 안 됩니다. 그때 갑은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합니다. 그러면 갑이 하고자 한 해지라는 의사표시를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해요. 그리고 2주 후면 을에게 도달된 걸로 봐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해지 된 거예요. 이제 해지.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해서 을침을 다투러 빼는 거죠. 그래서 과실 없습니다. 자, 113조. 표의자가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무과실이에요. 무과실. 과실로 인하여 틀립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을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죽었는가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치송달 규정하여 송달이 도달시킬 수 있다. 무과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의사표시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것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복습하실 때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까지 꼭 복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5월달도 마찬가지로 복습 몇 번 해요? 3번. 그래 7월달에 문제풀이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